안녕하세요. 제이입니다. 어, 제가 어제 유튜브를 다시 한번 제대로 시작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그동안에 조금 했다가 말았다가 한다고 했다가 또 약간 게으름증 아니면 X에 올리는 자료나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제 핑계죠. 그래서 유튜브에 정기적으로 올리던 것들을 많이 못 올리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마음 먹고 한번 하려고요. 너무 다양하게 하지 않고 제가 X에 올렸던 포스팅들 중에서 어, 조금 그냥 글로써 잘 전달되기 어려운 것들을 이 말로써 이렇게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고자 그런 컨텐츠 위주로 올릴게요. 예. 특히 재무 분석 같은 경우를 위주로 할 거고요. 지금은 오늘은 보니까 어제 조금 X에서도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 이슈 아닌 이슈가 있더라고요. 또다시 한 유튜버께서 조금 어찌 보면 제가 들을 때는 황당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특히 웨이모에 대해서 너무 찬양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그 실체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. 여행 오시는 분들은 그 여행지에서만 딱 웨이모를 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한계점이 뭔지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지오펜스 내에서의 운행, 그 다음에 어차피 로봇 택시이기 때문에 어려운 곳에 들어가서 뭔가 파킹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. 그냥 길가에 세워주고 길가에서 타죠. 그 다음에 일반 도로를 달리고 그게 끝이에요.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갈 수 있는 곳이 있고요. 지오펜스라는 이 그림. 요 안에, 요게 LA의 지금 지오펜스인데, LA 에어리어는, 카운티는 굉장히 넓어요. 이 정도 수준, 요 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 위에도 있거든요. 여기 다 LA 카운티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 요 밀집 약간 어찌 보면 조금 밀집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그 부분만 다녀요. 그 중에서도 이런 데 보면은 집 뒤에 조금 좁은 골목길이나 이런 데는 못 다니고요. 그 다음에 하이웨이도 최근에는 이제 못 다녀요. 그런데 이런 데를 못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데가 다 그거예요. 캐년길이에요. 그러니까 산길이죠. 산길이라 대부분 왕복 2차선 도로, 커브길, 그 다음 절벽 막 이런 데예요. 이런 데서 한번 차가 멈추거나 대응을 못해서 버벅거리면 여기 엄청 차들이 많이 막히는 데거든요. 교통 대란이 나요. 난리가 나요.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. 그러니까 이런 데 못 다녀요. 근데 요 안에서는 보통 관광지를 하면은 저기 안에서도 여기 뭐 베버리힐즈 써 있고 헐리우드 써 있고 그러는데 이 안에서만 움직이니까 이 웨이버가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죠. 하지만 제일 중요한 확장성 측면에서 엄청난 단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곳을 못 다니는 거예요. 같은 이곳이라도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다라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. 이 지오펜스를 만들어 놨는데 이 안에서조차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자꾸 무인이냐 아니냐를 주목하는데 그거는 슈퍼바이저들에도 운전석에 앉아 있잖아요.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.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자율주행하고 있는 거예요. 단지 앉고 안 앉고의 차이는 누가 더 안전성에 대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운영하느냐 이 정도의 차이라고 보면 돼요. 기술적으로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. 솔직한 얘기로. 그럼 어느 순간 되면은 당연히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지면 똑같아지겠죠. 그러면은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? 어디든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. 어떤 제약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.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본인들이 그냥 타보고 타는 동안에 이 차가 문제가 있었어, 없었어. 이걸로만 판단을 하죠. 그거는 만약에 내가 저기를 가야 되는데, 내가 여기를 가야 되는데, 웨이머는 못 가요. 그럼 어떻게 갈 거예요? 차를 빌리든지 차를 갖고 있으면 차를 타고 가야겠죠. 테슬라는 여기를 가든
어디를 가든 다 갈 수 있어요. 여행을 떠날 수도 있죠. 그러니까 그 차이가 원래 제일 큰 차이인데, 제약이 있느냐, 지역적 제약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큰 차이인데, 그거에 대해서는 싹 얘기를 안 해요. 왜냐? 대부분은 그냥 자기가 여행하면서 잠깐 경험했던 게 다니까. 그 다음에 또 뭐냐면, 여기도 썼지만, 그저께였나요? 밤에 저희 집 앞에, 저희 집 근처에 커다란 쇼핑몰이 있는데, 거기에 주차 출구 하나를 웨이모 세대가 막아버렸어요. 사람을 태우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막아버려서 거기 막 차들이 못 나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솔직히 잘 모르시잖아요. 누군가 여기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지 않으면 잘 몰라요. 테슬라는 진짜 전 세계에서 거의 매일 누군가 올려요, 영상을. 그러니까 이게 다 보이죠. 근데 이게 확률이잖아요. 테슬라는 지금 130억 마일을 뛰었어요, FSD로. 그 중에 진짜 몇 가지 나오는 거거든요. 웨이모 얼마 뛰었어요? 얼마 뛰지도 않았죠. 근데도 영상 엄청 많이 올라오죠. 정전되면 차가 운행을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진짜 한국 유튜버들 중에 대부분 제가 볼 땐 어찌 보면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, 저도 FSD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어떤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다들 아시겠지만은 한 달 정도를, 최소 한 달 정도를 운행해 봐야 어느 정도 제가 평가를 해요. 그 전에 평가 잘 안 해요. 왜냐면 이게 확률이잖아요, 어찌 보면. 그러니까 내가 어떤 똑같은 곳을 뭐 100번을 달렸어요. 100번을 지나갔는데 100번 쭉 예를 들어서 한 번이 뭔가 문제가 있었어. 잘못했어. 근데 그 한 번이 처음에 나올 수도 있고요. 제일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고 중간에 나올 수도 있어요. 같은 1%인데 1%의 문제가.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 얘를 판단해보면 얘는 못하는 애가 돼버린 거예요. 근데 중간에 나왔을 때 판단했을 때 얘는 좀 부족한 애가 돼버려요. 근데 제일 마지막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한 번쯤 발생할 수 있는 엣지 케이스네? 이 정도 수준, 아니면 한 번쯤 발생할 수 있는 실수네? 뭔가 변수가, 다른 변수가 있었네?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평가가 완전 달라져요. 근데 고작 몇천 마일도 안 뛰고 그냥 한 몇백 킬로 뛰고 나서 나 얘에 대해서 다 알아? 이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. 저는 FSD로 11만 5천 마일을 뛰었어요. 그 중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케이스들이 있었겠죠, 처음에는. 근데 지금 맹세코 얘기하는데, 딱 주차 타워 같은데, 주차 타워에서 복층구조 주차 타워의 오픈형 같은데, 그런 데서조차도 이제는 개입하는 게 뭐냐면,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주차할 때예요.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세우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예요. 얘가 어쨌든 간에 사고 안 내고 주차까지 해요. 빠져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 어쨌든 간에 빠져나와요. 조금 돌아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. 그러니까 이게 기술에 대한 평가를 저렇게 쉽게 하면 안 돼요.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경험이 적은 사람들 얘기를 너무 쉽게 믿으셔도 안 되고요.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제가 처음 영상으로 이거를 찍었어요. 예. 이제는 다음부터는 이런 영상 아마 거의 잘 없을 거고요. 재무 분석에 대한 얘기들 제가 올렸던 것들 위주로 올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